네, 이번에는 시장의 판을 꿰뚫어 보고 있는 판을 읽어라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급격하게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이제 안보에도 관련한 이슈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나라 방위 산업 관련한 현 주소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한 이야기를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문근식 특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이른 불러주셔서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방산 관련한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팀으로 뭉쳐서 여러 가지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보니까 거의 뭐 미국 본토 관련해서 수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방위산업 관련한 수출에 어떻게 보면 불모지 격이었는데 이렇게 좀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향후에도 이게 이어지게 될지가 궁금한데 지금 우리나라 K방산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방산 소식에 국민들의 귀를 좀 즐겁게 하고 있죠. 기분 네. 좋으시죠? 좋죠. 네, 관련 종목들도 좋고요. 우리가 방산 역사가 한 50년 정도 되는데 50년. 미국에 수출한 적은 없어요. 네. 거의 미국의 최대 고객이었죠.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사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호주하고 사우디, 인도 이런 데 좀 더 많이 사지만은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억울했어요. 원래 이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019년부터 네. 미국의 FCT라는 게 있어요.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네.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우방국들에서 아주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자기 이제 무기 획득하고 조달하는데 네. 같이 연구하자 해가지고 끌어들이는 건데. 여기에 2019년도에 LIG 이제 비공이란 그 이 비공이란 비수 알죠? 비수. 비수는 이렇게 숨어서 쓰는 칼을 얘기. 비공은 숨겨지는 활이에요, 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9년 FCT에 선정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 거기 선정돼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림팩 24에서 이걸 이제 테스트를 마지막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청신호인데 미국의 수출 시장은 천주 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 1등인데 2등부터 15위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예산을 태우고 해서 수출을 되면은 이건 뭐 미국의 거대 시장을 뚫는 이런 뭐 발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미국 수출에 대해서 하반기 그렇게 뚫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K방산이 거의 역대급 수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원동력이 뭔지가 궁금한데 저는 사실 이런 방위산업 관련한 제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기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자주포, 뭐 전투기, 또 잠수함 뭐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무기가 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한다고 하면 안 믿는데 외국에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그만큼 이건 좋은 기술력이 거예요. 있다는 이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특수를 누리게 됐는데 그것 네. 때문에 폴란드에서 옆 동네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계속 우크라이나 이제 무기를 지원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새로운 걸로 도입하겠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K9 자주포는 한 40km, 50km까지 멀리 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차는 탱크 할때 6.25 때 우리가 막 휘발유 가지고 우리 탱크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네. 우리 탱크가 굉장히 기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K9 자주포, K2 전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투기를 수출한 게 참 드물잖아요. 네. 최초인데 FA-50 공격기 같은 것이 폴란드에서 막 대량으로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2022년도에 뭐 173억 불을 달성했어요. 이거는 네. 거의 22조니까 이거는 뭐 우리 10대 전략 산업 중에 가전제품이 들었었는데 그 전에 가전제품 171억 불 했어요. 2022년도에 73억을 달성하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 그래가지고 이건 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 그랬는데 아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한 60%를 점유하니까 이 한류로 하면은 아마 한류의
BTS 정도. 그다음에 K2전타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 아, 그래요? 그런 게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FA50 그 3총사였어요. K9 자주포, K2전차, FA50 3총사 했는데 FA50을 밀어내는 것이 천궁이 있어요. 그건 중거리 지대 공 미사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사우디에도 수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량으로 중동에 수출하면서 뭐 요즘에는 뭐 한 4조 막 3조 그래요. 계약금이. 엄청 큰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을 수출할 때 1조 2천억이 처음으로 3척.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막 그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1조 하면 얘기도 못해요. 그렇죠. 한 최근에 3, 4조는 들어서는 뭐 돼야. 한화에서도 뭐 그 다기능 레이더, 천궁을 쏠려면 레이더 시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것들이 뭐 1조 원이 넘었다. 그건 보통이에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그 기술력을 자랑하는 I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뭐 북한하고 계속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지금 많이 살려고 하고 있고 네. 폴란드 특수 거기서 동유럽을 지금 시장을 어느 정도 제패했다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다음에 중동으로 가잖아요. 중동에 이제 LIG 넥슨에서 뭐 천궁 2, 천궁 1 다 수출했는데 이것이 또 미국 시장을 또 녹화하게 되니까 이건 지금 굉장히 시장이 딱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주식하는 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뭐 방위사를 하면은 뭐 대부분이 물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이랬잖아요. 돈이 많이 비용이 그런데 들었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하고 그렇기 돈 때문에 버는. 이 방산 수출이 지속될 것이고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데 거의 다 우리가 한 10년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10년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커질 것이고 특히 유럽 이어서 이제 아시아, 중동, 미국까지 하면은 네. 야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산 수출이 그동안은 돈만 투자했는데 네. 이제 그것을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네. 군인들도 요즘 좀 어깨가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좀 네. 월급 좀 많이. 그거는 이제 올라가는데 방송을 자주 영향이 하시면 있을까요? 월급 올려주지 않을까. 네. 아니 사실 K방산이 부각받는 거는 기술력 부분도 당연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시기상 또 여건상 방산에 대한 방위산업에 대한 그 국가 예산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겠고 미국도 그렇겠지만 중동이나 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워낙에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유럽 쪽의 국방비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다라는 얘기도 사실 이전부터 많이 했는데 이게 글로벌 수요가 그럼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가 지속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 계속된다는 전쟁,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을 했는데 네네. 그게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렇게 막 계속 확전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저 중동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이란하고 뭐 또 사우디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전쟁은 끊이지 않았죠. 네.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국방비가 계속 그 세계 각국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나토 국가가 GDP 2% 이상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커질 수밖에 네네. 없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우선 트럼프 시대에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자꾸 하니까 뭐 우리한테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방위비를 500%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우리 자주국방하자 해가지고 또 개발하는 것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되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뭐 전쟁이 어떻게 지속될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각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주국방을 할지 아무튼 뭐 방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K방산의 수출이 꺾일 것이다 쪽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더욱더 방위비 분담 이슈가 불거지면서 K방산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쪽이 좀 양분이 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한국은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다. 뭐 다 부자래요. 돈 있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뭐 500%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자주국방하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냐.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은. 네. 미국도 자기들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위한 건 아니라고요. 네. 자기 이익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계속 올려달라니까 국민들이 좀 어떤 면 짜증내죠. 우리도 그렇죠. 자주국방하자. 그런 의견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다시 트럼프 시대가 오면은 방위 산업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민감한 얘기를 하나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관련해서 허용을 하는 발언을 최근에 해서 그 관련한 좀 핵무장에 과연 우리가 될 것인가, 뭐 이번이 정말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핵무장을 우리나라가 한다라는 게 어떻게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핵무장하자. 북한의 위협이 정말 우리를 너무 짓누르고 있다.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여론이 비등하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면은 네.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수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일본 수준은 우라늄 농축 시설하고 네. 사용 핵 연료 재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그러면은- 정도 되면은 원자력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나 사실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 그렇죠.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우리 견인했잖아요. 그 정도 알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핵을 통제하는 국가라고 자기들이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뭐 NPT, IAEA, 그다음에 NSC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우라늄을 사다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미국도 자기 국익의 이익이 되면 했어요. 네. 뭐 인도도 허용했죠, 파키스탄도 허용했죠, 네. 이스라엘도 허용했지. 그러나 자국의 이익이 반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를 뭐 이 얘기를 든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핵무장하자는 여론이 엄청나게 거세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 여론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 동향 이런 것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뭐 방위비밀단을 계속 올려달라.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불안을 느낄 때 북중러가 굉장히 단결을 해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래서 미국은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잖아. 그쵸. 우리를 꼭 필요로 해요, 한국을. 그러면은 뭐 아프가니스탄에 자기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 핵 무장을 도와줬잖아요. 그쵸. 허용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면은 미국이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한테 주장하는 건 28,500명이 주둔해 있지 않냐. 우리가 그다음에 핵 확장 억제 해준다 했어. 네. 근데 자꾸 왜 나 안 믿지 못하면 안 되지. 그러면 동맹이 깰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리도 북한의 비핵화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국이 핵 질서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 나라한테 우리가 계속 해달라 하면 이게 갈등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도 실력은 갖추고 핵무장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유사시에 만들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 그것이 일본의 수준이라 봐요. 일본은 핵 비핵화 서문칙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시설과 제철시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있고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봤을 때는 일본 정도 그렇죠. 수준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네. 못 하는데 못 하는 거하고는 그쵸. 차이가 많죠. 못해서 안 하는 것과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그렇죠. 굉장히 네. 다른데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일단 하는 게 맞다.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배 뒤지는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뭐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짜증나잖아요. 그쵸. 왜 내가 이렇게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찌들려야 되냐, 왜 이렇게 짓눌려야 되냐, 이런 것이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정치권의 이 시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이 빗발치면은 어쩔 수 없다. 네. 앞으로 우리 K방산이 국가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디 가나 있는 얘기지만 기술 혁신은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되고 그다음 시장 다변화를 해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 아시아 중동으로 그다음에 이 미국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포착해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방위 산업이라는 걸 한 번 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30년을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수리도 하고. 그래서 MR 해외에 있는 그 수출하면 그걸 보살필 수 있는 그걸 MRO 사업으로 그래요. 네. 그런 것들로 정비, 뭐 유지, 정비, 보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가 절감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우리 무기를 성능 개량을 해줘야 돼요. 성능 개량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시장을 개척을 다변화하고 정부는 그야말로 지금 뭐 전쟁이 있기 때문에 특수가 있는데 특수가 전쟁이 끝나면은 또 주춤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이 생산 라인이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 기술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술력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돼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될 과제가 남아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지금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K방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짧아가지고 뭔 네.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빨리 조금 더 하려다 보니까 특집 시간 한번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형설수설한 것 같아요. 시간 짧다고 너무 잘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문근식 특임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